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외계인 존재의 증거로 여겨지는 수많은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유명한 관광지의 글이나 벽화, 피라미드, 사진뿐만 아니라 외계인 목격담 또는 본인이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체험담까지, 물론 그 명확한 진위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외계인 납치설이 시작된 것이 상당히 먼 옛날인 것과 동시에 이러한 일들이 이웃나라인 중국에서 그렇게도 많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삼국지 제갈량의 죽음에 연관된 기록에서부터 1880년 이후까지 이어진 외계인 납치 및 생체 실험 기록, 정말 흥미로우실 겁니다. 본 영상에서 바로 만나보세요. 제 채널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영상들에서 다룬 것처럼 외계인에 대한 흔적은 세계 각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주로 서구권에서 이 외계인 혹은 UFO에 관한 이야기들을 접해오곤 했는데요. 놀랍게도 중국에서 그렇게도 많은 외계인 목격담과 체험담이 존재해 왔습니다. 기록상으로 말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서기 234년 삼국 연의에 남아있는 제갈량이 얽힌 이야기입니다. 서북지방 오장원에서는 하나의 별이 떴으니 이 별은 점차 붉은 빛으로 변하다가 서남쪽 하늘가로 사라졌다. 삼국지를 접하면 일반적으로 제갈량이 죽는 날에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별이 아니라 UFO였다는 얘기인 건데요. 이게 뭔 개소린가 싶을 텐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 연의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갈량이 죽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70여 년 만에 손성의 진양을 보았다. 가을에는 이 괴상한 하늘에 대해 은색 별이 벌거벗고 뿔이나 동북 남서쪽으로 흘러들어오며 대형에서 삼투하고 돌아오니 오래도록 혼을 내어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번역을 좀 해보자면 은백색 빛의 유성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와 제갈량 야영지의 하늘을 가린다는 것이며 떨어지는 것은 삼투, 즉 땅에서 하늘로 3번을 튀어 올라왔다 갔다 하며 이 구체의 모양은 크고 반등하는 모양은 작았다. 결국 이 유성은 땅에 떨어졌으며 이로부터 머지않아 제갈량은 세상을 떠났다.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유성은 은백색으로 반짝일 수 없으며 하늘에 머물러 있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특히나 위아래로 3번 튀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겠죠. 말인즉슨 이 UFO가 방문한 날이 공교롭게도 그의 죽음 날이었다는 건데요. 제갈량에 얽힌 이러한 이상현상은 그의 죽음이 아닌 출생에도 그 기록이 존재합니다. 자칫 통감에 따르면 그의 출생 직전과 출생 날 육아를 접어들어 달걀만한 우박이 내렸으며 9월 경인에 일식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류식지 윤년 윤월의 일이었고 9월 초하루 날에 접어들어 제갈량이 출생했었죠. 물론 일반적으로 위인들이 죽음 뒤에는 후세 작가들이 여러 차례의 각색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다만 제갈량이 죽었을 당시 떨어진 것으로 기록된 낙성석은 실제로 그 후손들에 의해서 보존되었고 산시 복의 치산현에 있는 제갈량의 묘자리 절에 현재도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위인의 죽음에는 어느 정도의 각색과 왜곡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사례가 이상한 것은 그 당시에는 접할 수 없었던 이 은백색의 구체가 위아래로 튀어오른 형상이 묘사되어 있다는 건데요. 글쎄요, 믿고 말고는 여러분의 자유겠죠. 하지만 어딘가 그럴싸해 보이는 이 이야기가 다소 미심쩍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는 1880년 5월 8일 청나라의 광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던 당시 중국 호북성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청나라에는 당시성을 가진 한 남성이 있었고 그는 집 뒤편 산에서 산책에 나섰다가 엷은 문처럼 생긴 이상한 물체가 숲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송자현지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 물체는 파란색과 하얀색, 붉은색과 노란색, 그리고 검은색 등 5가지 색깔의 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모든 공포영화의 등장인물들이 그렇듯 당시 역시 물체의 호기심을 품고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걸어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송자현지에는 불현듯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며 그의 몸을 감쌌고 담시는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하늘 위로 솟구쳤다가 구름 속을 이리저리 헤매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구름 속 허공을 떠돌던 그는 이윽고 어느 높은 고개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후 근처를 지나가던 한 나무꾼으로부터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담씨가 떨어진 곳은 귀주성이었고 이곳은 자신이 있던 호북성으로부터 무려 1천리나 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란 담씨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이 시점은 이미 담씨가 호북성에 있던 시점으로부터 장장 18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중국의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담씨가 UFO에서 내뿜은 신비한 힘에 의해 강제로 하늘로 빨려 들어갔다가 간신히 지상에 돌아온 것이다 라는 의혹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혹은 인위적으로 기억을 조작당한 것이다 라는 일각의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올해로부터 벌써 140년도 더 지난 일의 이야기,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명나라의 대리고시 서초에 기록된 객성환화라는 제목으로 적힌 한 줄의 글에서 출발합니다. 때는 1528년 5월 3일 명나라의 가정황제 집권이 7년째에 접어들던 당시 하늘에서 어느 떠돌이 별 하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이 별이 스스로 동남쪽으로 날아가다가 서북쪽으로 향했는데 이 별은 놀랍게도 매우 밝은 빛을 내뿜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이 꼭 큰 수레바퀴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별은 높아지고 낮아지고 멈추기를 반복하는데 삼경, 즉 자정 무렵에도 나타났다가 정창산의 녹두촌이라는 마을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이 별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그마치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녹두촌에는 돌을 다루는 기술자 화경이라는 이가 있었고 갑자기 환하게 밝은 주변이 이상해서 빛을 따라갔다가 커다란 집처럼 생긴 맷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맷돌은 파란색과 붉은색, 하얀색과 노란색, 녹색 등 5가지의 색을 내뿜고 있었다고 합니다.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오색빛을 뿜었다는 것이 앞선 2개의 사례와 확실히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화경의 구술에 따르면 맷돌 가운데에는 2개의 물체가 있었는데 이는 언뜻 사람처럼 생겼으면서도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화경을 붙잡아 맷돌의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맷돌의 안은 눈이 부실 만큼 밝았고 충격적인 것은 그 2 물체가 화경의 심장을 끄집어내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신기한 것은 자신의 심장이 꺼내지는 상황에서 화경은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했음은 물론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언어와 비슷하면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화경의 주변 환경은 해와 달, 별들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었으니 사방은 온통 붉은 빛에 얼음처럼 춥고 얼굴이 둥근데 눈이 3개가 달린 사람들은 남과 여를 구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화경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죠. 문득 정신을 차린 화경은 자신이 돌을 다루던 그 작업장에 그대로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화경에게 사람들은 화경이 사라진 지 1년이 꼬박 지났다고 말하며 그간의 행방을 물어보지만 화경 역시 경황이 없어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화경의 가슴에는 붉은색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이고 화경은 이를 자신의 심장을 꺼냈던 흔적이라 주장했다고 해당 문서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중국에서는 이 3가지 이야기 외에도 UFO에 관련된 정말 많은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송나라의 과학자인 심괄이 자연과학, 공예기술 관련하여 집필한 몽개필담이라는 서적에 따르면 양주위 호수에 나타난 큰 물조개가 껍데기를 벌려 천지를 밝히자 사람들은 눈을 뗄 수 없었음은 물론 10여리를 환하게 비쳤다고 합니다. 또 송나라의 소식이라는 대시인이 집필한 유금신사라는 책에서는 이에 대해 강 복판에 횃불이 켜져 있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으며 나는 듯이 타오르는 불길이 하늘에 떠있는 새와 같았다고 기술해두었죠. 청나라의 죽계현지에는 비행 접시가 폭발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1862년 음력 8월 19일의 밤 동북 방면의 밤하늘을 날던 은빛 접시가 접시 너머로 귀청을 찢는 소리를 내었음은 물론 폭발에 의해 빛점이 밤하늘을 가득 메워 온 대지가 환해졌다가 평온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전 사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원체 잘 믿지는 않는 편입니다.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만큼은 마냥 불신하지 않습니다. 각색되고 왜곡되었을지언정 오늘날 기록에 남아있는 한 가지의 사실, 바로 외계인이나 UFO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세상에서 언급 자체가 되기 전인 머나먼 과거에 빛나는 조개, 구체 및 비이상적인 움직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비행 접시를 묘사했다는 것이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영화나 미스터리물에서 접해온 그런 형태의 외계인들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최근 누군가가 오래전 기록인 것처럼 조작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딱히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에 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보다 재미있는 영상이 될 듯합니다. 자, 중국에 남아있는 외계 생명체에 관한 기록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늘 그렇듯이 더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